출발선부터 다르다면 한 단계 더 당겨보는 거 어떨까요? 한동안 조용하다 했더니 저 꼴을 만들어놔. 몇 번 맞아도 내 엇박과 한 방이면 그 새끼 끝나. 태풍 상사에 점점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태풍이가 내민 손을 구명관 이사가 잡게 되고 이젠 차 실장도 잡게 될 예정이죠. 잃어버린 후에야 소중했던 가치를 더 잘 알게 되듯 태풍 상사로 돌아온 감격이 모두 같은 마음입니다. 조달청 납품을 해보겠다는 태풍이 앞에 또다시 걸림돌이 될 표현준. 태풍이에게 재를 뿌리려다가 결국 자기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잡혀 들어갈 판인데요. 이제 돌아온 차 실장과 차용증을 찾게 될 내용까지 12화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함께 들어보시죠. 조달청에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조달청에 갔다가 일을 물어와 버린 태풍이 결국 구명관이사가 돌아오게 되는 이유가 되었고 큰 역할을 해냅니다. 고마진 과장을 부를 때도 구명관 이사를 부를 때도 한결같이 태풍 상사를 도와달랬던 태풍이의 요청은 무너져 내렸던 그들에게 가장 용기가 되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구이사도 자신에 대한 실패감으로 극도의 상실감에 시달리던 중이었죠. 직장을 잃고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한다는 것, 일용직 노동이라도 해보겠다고 덤벼도 기회가 오지 않고 사랑하는 이들을 볼 낯이 없어 자신감을 점점 잃어가는 그 느낌은 인생을 실패했다고 생각할 정도의 좌절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태풍 상사를 살려달라는 요청은 그들 자신을 살려주겠다는 제안과도 같은 것이었을 거예요. 구명관에게 우직하고 나이테가 많은 나무가 되어달라던 태풍이의 말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열심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구명관 존재 자체로 인정받는 프로포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다시 뭉치게 된 태풍 어벤져스들은 옛날 기분이 난다고 하지만 그 전보다 훨씬 서로의 온기가 강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더욱이 고마진 과장이 회식을 마치고 차선책에게 택시비를 쥐어주며 하는 말은 정말 울컥할 정도였는데요. 차선책에게는 말이죠. 남편 자식 있지만 나부터 편해져 봐. 친정 없어도 우리가 있다라며 돌아오라고 하죠. 사업에 실패한 남편과 고3인 아들 생각에 겨우 잡은 일거리가 녹즙 판매지만 표바코가 돈으로 유혹을 해올 때 힘든 남편과 아들을 생각해서 양심을 접어놓고 돈을 받았던 자신을 이젠 후회하고 있었죠. 이렇게 서로 마음을 알아주는 곳에서 경력을 이어서 일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땡큐입니다. 끊임없는 러브콜은 이제 차 실장을 돌아오도록 할 예정인데요. 표바코의 겁박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상태에서 차 실장이 태풍이에게 차용증에 대해 솔직하게 말할 타이밍을 보고 있을 텐데요. 예고편에 보이는 표현준의 악랄한 사건이 일어난 뒤가 아닐까 합니다. 그 악랄한 사건은 슈박 안전화를 3천만 원에 모두 살 수 있는 것을 태풍이에게 내주고 누나를 가져보겠다고 그 난리를 치고 표바코에게 얻어맞았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그 수술용 장갑 딱 한 군데밖에 없대. 독점이 아닌가? 어차피 출발선부터 다르다면 한 단계 더 당겨보는 거 어떨까요? 표현준과 경쟁 입찰에 붙은 태풍 상사는 미국에서 독점하고 있는 수술용 장갑을 표상선보다 낮은 단가로 제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본이 없으니 말이죠. 하지만 태풍이의 사업의 촉이 여기서 발휘하네요. 미국의 독점 판매 회사가 아니라 공장과 직거래에서 주문을 내고 낮은 입찰가로 경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물건이 도착하자 창고에 넣고 관리하는 가운데 표현준이 제2의 슈박 안전화 사건을 만들어버리는 건데요. 한동안 조용하다 했더니 저 꼴을 만들어놔. 아직 안 끝났다고. 표바코는 미국에서 가져온 몇 가지 물건 중에 오렌지 주스를 팔아보겠다던 표현준에게 안전빵인 조달청 납품을 해보라고 가르쳐준 것 같습니다. 태풍이가 말한 것처럼 배가 사라지지도 않고 물건이 압류되지도 않고 거래처가 망하지도 않는 안전한 사업이니 말이죠. 복잡한 서류와 하실장이 다 할 것이고 생색만 내면 되는 그 일을 표현준이 또 망쳐버립니다. 이유는 오직 태풍이 사업을 방해하겠다는 것. 자신의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태풍이만 뭉개면 일이 될 것처럼 생각하는 어린애 같은 발상이죠. 이번에도 입찰받지 못하자 표바코에게 엄청 깨지는데요. 그래도 한 방에 날려보겠다고 큰 소리치죠. 그게 바로 사고로 이어지는데 몇 번 맞아도 내 엇박과 한 방이면 그 새끼 끝나. 차
창고에 들여온 물건을 살펴보던 미선이가 창고에 몰래 들어와 불을 질러버리는 누군가를 보게 되죠. 그리고 문을 잠그고 도망간 바람에 불난 창고에 미선이가 갇혀버리고 멀리서 연기를 보고 불길에서 뛰어온 태풍이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구사일생으로 살려낼 것 같은데요. 이 일로 표현주는 큰 후폭풍을 맞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불을 낸 사람을 지목한 미선이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표현준이 시킨 일임을 다 알게 되지 않을까요? 이 일을 계기로 표현준은 이제 감옥에 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표바코도 아들이 그 정도로 시한폭탄인 줄 알았으면 그 일을 가르쳐봤자 결과가 나기 전에 큰 손해날 계산을 왜 못하는지 모르겠네요. 어서 정신 차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지 기본도 안 된 아들에게 자꾸 기회를 주니 참 사회의 민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표바코가 빌려간 돈이 얼마이길래 크지도 않는 태풍 상사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려고 그렇게 무리수를 두는 걸까요? 돈의 액수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돈이 나가는 것이 사람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뇌리의 본능처럼 박혀있기 때문이겠죠. 이 일을 계기로 차선택 실장이 표바코에 숨겨둔 차용증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했던 차용증은 아마도 태풍 상사의 전 직원이 함께 있어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진영 사장이 무언가를 숨겨두었다는 것을 태풍이가 우연히 찾게 되고 그 열쇠가 바로 전 직원들에게 의미 있는 암호로 만들어 놓았다면 감동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한편 짝사랑한다며 대놓고 사랑 고백해대는 태풍이를 완전히 받아주지 않는 오주임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는다는 게 어색한가 봅니다. 이제껏 소녀가장이 되어 자기를 희생하고 가족을 돌봐주기만 했지 걱정을 받지는 않았다 한 것처럼요. 이젠 미호처럼 사랑받는 것에 기꺼이 행복해하는 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태풍이의 사랑이 미선이의 마음을 움직일 테니 말이죠. 남모와 미호 커플도 서로를 위해주는 모습이 너무 이쁜데요. 애정 넘치는 또 한 커플은 범이와 정미입니다. 아들 키우는 데는 자신 있는 정미. 태풍이를 잘 키웠다고 늘 자랑스러워하죠. 이제 범이를 한번 잘 키워보려고 하는데요. 잘 씻기고 먹이고 이제 공부도 잘하도록 가르칩니다. 엄마처럼 말이죠. 한 지붕 두 가족이 정말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애정으로 꽉꽉 채워가며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시련에도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가족이라는 메시지를 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28년 전 모두가 실패한 것처럼 아플 때 태풍이처럼 함께하는 이들의 힘으로 버티고 일어서신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저는 다음화 본방 시청 후 재밌는 이야기로 이어갈게요. 오늘도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